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이들이 아직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는데 가습기 살균제뿐 아니라 다른 생활용품에서도 유사한 화학물질이 검출돼서 충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려동물에 사용하는 물품에서도 같은 물질들이 나왔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오는 12월 16일 올해 지방공무원 공개경제채용 추가시험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증원 방침에 따라서 소방직과 복지직 공무원을 추가로 선발하는 건데요. 증원 공무원 규모는 150명에서 200명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에 확정된다고 합니다. 세기의 인더 서머타임 띄워드리면서 2017년 7월 26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오늘 귀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동물에 쓰는 탈취제, 물휴지에서 가습기 살균제에서 문제가 됐던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동물 자체도 걱정이지만 같이 생활하는 사람도 걱정입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실험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의 양지숙 대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생활용품, 그 화학 제품이 많이 또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국소비자원에서 반려동물용 화학 제품 중에 탈취제, 뭐 냄새 없애주는 거 하고 물휴지, 물티슈를 조사를 했는데 탈취제라는 거는 정확히 어떤 용도고 어떤 겁니까? 네, 반려동물용 탈취제는 동물에게 직접 뿌리거나 또는 가정 내 주변 공간에 분사하여서 동물의 배변 냄새나 동물 특유의 채취 제거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예. 시중에서는 애완용 탈취제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탈취제는 사용 용도에 따라서 관리 체계가 현재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동물에게 직접 분사하는 용도는 약사법에 따라서 동물용 의약 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공간에 분사하는 일반적인 탈취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해 우려 제품 탈취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물에게 직접 뿌리는 분무용 그 탈취제가 있고 일반 공기 중에 뿌리는 탈취제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소에 쓰는 유명 탈취제 그런 것과 비슷한 건가요? 우려 제품 탈취제는? 네, 비슷한데요. 예. 통상 이제 반려동물 용품 매장에 가시거나 하게 되면 그 애완용 탈취제 혹은 반려동물용 탈취제라는 이름으로 많이 판매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식은 비슷한 거죠? 예, 사용하는 방식은 스프레이형으로 분사하는 방식으로 비슷합니다. 예, 우려 제품 탈취제는 어떻게 화학물질 관리 기준이 명확하게 있나요? 네, 현재 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위해 우려 제품 표시 및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예,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동물 의약 외품에서 이제 이번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동물에다 직접 뿌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건데 네네. 공기 중에 뿌리는 우려 제품 탈취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그거에는 유해 물질이 안 나왔나요? 네, 이번 검사에서는 유해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인가요? 이걸 조사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근데 시중에 21개가 아니라 더 많죠. 특별한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소비자님들의 접근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서 선정하였습니다. 예. 오프라인에서는 대형 마트의 반려동물 용품 매장과 또 전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반려동물 용품 전문 매장에 진열되어 판매 중이었던 제품들을 선정하였고요. 또 온라인에서는 대형 인터넷몰 그리고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제품들을 선정을 하여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잘 팔리는 제품 위주로 조사를 했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유해 화학물질을 검출된 탈취제. 그러니까 이게 사람 몸에 안 좋다고 알려진 화학물질이 검출된 탈취제는 몇 종류나 됐습니까? 시험 결과 예. 그 동물용 의약 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중에 8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1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동물용 의약 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제품을 조사하였고 통상 이제 일반 탈취제와 비슷한 위해 우려 제품 탈취제 7개 제품을 합하여 21개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물의약 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중에 이제 8개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나왔다는 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에다 직접 뿌리는 것에 대해서 이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공기 중에 뿌리는 것은 아까 기준이 있어서 거기선 유해 물질이 안 나왔다고 조사한 것 중에서는 안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 그 성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분이 문제가 됐죠? 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검출이 된 8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는 위해 우려 제품으로 관리되는 일반적 탈취제에서는 사용이 현재 금지되어 있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가 검출되었고요. 또 6개 제품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위해 우려 제품 통상의 탈취제 기준치의 최대 54배가 검출되어서 안정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그 동물 의약 외품으로 사용되는 제품들은 화학 관리 기준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게 조사가 된 건가요? 동물용 의약 외품에 예. 적용이 되는 기준이 조사 당시에 부재하였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서 마련한 그 위해 우려 제품 탈취제를 검사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기 중에 뿌리는 거 우려 제품 탈취제 네. 기준에 맞춰서 네네. 동물에다 직접 뿌리는 그 제품도 그 기준에 맞춰서 조사를 했군요. 네, 맞습니다. 아하. 이게 그 가습기 살균제에서 나왔던 성분과 똑같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CMIT하고 MIT 그리고 네.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도 뭐 50배 넘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일단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 그리고 애완동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었던 CMIT와 MIT는 동물 시험에서 피부 발진 그리고 피부 자극성, 알레르기, 흡입 시에 비강 내벽 손상 등이 관찰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폼알데하이드는 현재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물질입니다. 예. 뭐 굳이 이렇게 설명 안 들으시더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용됐던 성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지는 청취자분들도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애완동물에다가 직접적으로 분사를 한 것을 다시 사람이 그 동물을 만지고 뭐 부대끼면서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니까 이게 걱정인 것인데요. 이제 물티슈도 알아보겠습니다. 몇 개 제품이나 조사가 됐습니까? 네, 반려동물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유지를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도 유해화학 물질이 검출됐나요? 네, 15개 중 3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는데요. 2개 제품에서는 현재 인체 세정용 물유지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CMIT와 MIT가 검출되었고요. 다시 2개 제품에서는 현재 인체 세정용 물유지 기준치보다 4배를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도 결국 그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CMIT, MIT가 쓰였다는 건데 사람 몸에 직접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까 뭐 직간접적으로 어쨌든 결국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니까요.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반려동물용 제품은 안전 기준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확히 없는 거죠?
네, 현재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일반 탈취제와 또 인체 세정용으로 쓰이는 무류지는 각각 위해 우려 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 기준이라는 기준과 또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인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해 화학 물질의 사용을 아예 금지를 하거나 혹은 몇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 이하로 제한을 하는 등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동물용 의약 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나 무휴지는 가정 내에서 소비자님들이 쓰심에도 불구하고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러한 나쁜 물질들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들을 좀 사전에 차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동물용 의약 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에 대해서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이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헷갈려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이제 동물에게 직접 분사하는 것은 동물의약 외품으로 분류가 돼서 적절한 기준이 없는데 네. 공기 중에 뿌리는 것은 어쨌든 사람도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 제품 탈취제로 분류가 돼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네네. 그 기준에 따르면은 이런 CMIT라든지 MIT가 어쨌든 거기에도 들어가는 있나요? 그런데 기준치 이하로 쓰면 괜찮다 이런 얘기인가요? 일단 CMIT, MIT는 2016년 12월 30일부로 모든 스프레이 제품에는 완전히 사용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폼알데하이드도 12mg per kg 이하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적은 수치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예. 아쉽게도 가정에서 똑같이 반려동물에게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외품 탈취제에는 그런 기준이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화학물질 관리 기준이 명확하게 체계가 잡혀야 할 텐데 그럼 그런 게 없다면은 주의사항이라도 제대로 써 있습니까? 썼을 때 호흡하지 마시오 아니면 손을 바로 닦으시오 이런 것들이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제품 뒷면에 그런 사용상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직접 들이마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좀 주의하라라는 취지로 사용 설명이 써져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예. 이게 좀 걱정인데요. 그러면 이번에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들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네, 이번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요, 저희 한국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제품의 판매 중지와 회수 그리고 폐기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예. 이에 더불어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저희 소비자원의 제도 개선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반려동물용 탈취제 및 무류지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현재 마련하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CMIT, MIT 그리고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제품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현재 저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그 제품들의 명칭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물티슈라든지 방향제 안 쓰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제품명 확인하시고 그거 지금 사용 중이시라면은 당장 사용을 중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의 양지숙 대리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법인택시 방태호입니다. 택시는 고급 교통수단이면서도 서민들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이거든요. 음주 문화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1차,
2차 가면은 간단히 뭐 커피를 먹던가 호프 한 잔씩 먹고 헤어지지 옛날처럼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술 취하신 손님분들이 기사들한테 폭행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경찰의 도움을 받기는 하는데 또 승차 거부가 일어나냐면은 기사분들이 아예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 승차 거부를 하고 손님을 안 태우는 겁니다. 예, 손님 입장에서는 방향도 안 물어보고 빈 택시가 지나갔다고 해서 승차 거부를 하는 것은 4차로에서 1, 2차로로 달리는 택시를 그냥 지나갔다고 사진 찍어서 신고하는 그 사례가 많습니다. 무조건 택시가 안 잡힌다고 신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승객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적지까지 무사히 잘 바래다 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죠. 며칠 전에 경부 고속도로상에서 광역버스와 일반 차와 8중 충돌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많이 보조를 해주지만은 회사 측에서 좀 더 근무 시간을 좀 더 줄이면 이런 졸음운전 사고가 안 일어납니다. 10시간에서 11시간을 일하는 입장인데 또 버스나 마찬가지로 같이 근무 여건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하루 산학금이 너무 과잉되게 지금 높습니다. 7시간 20분 근무하라고 하면서 14만 원 정도 육박하는데 8시간 일해갖고 어떻게 산학금을 채웁니까?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거고 강력하게 법적으로 밀어붙여갖고 완전 월급제를 하든가 처우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름철에는 무더위 때문에 서로 간에 스트레스 받고 정신이 산만해져 있습니다. 웃으면서 서로 양보 운전하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양보 운전 부탁합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방태호 기사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택시기사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초를 대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기사님들은 큰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요즘에 또 논란이 되는 것이 근무 조건, 근무 시간과 관련된 거죠. 얼마 전에 그 만남의 광장 근처에서 버스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졸음 운전으로 결국 그 운전자가 진술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회사에서 그 근무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 안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졸음 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택시도 마찬가지고 버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근로자가 이 근무 시간에 맞춰서 그 근무 조건이 좀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건강 관리도 문제고 이제 안전과 직결도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방태호 기사님께는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수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루의 기프트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2부에는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 소식 준비도 있습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성주 노동협력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7일에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뭔가요? 예, 무엇보다 서울시는 이제 시민권의 다른 이름이 이제 노동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2015년부터 전국의 지자체 중에 최초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고요. 이후에는 노동존중특별시라는 이름을 걸고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거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기존까지는 이제 비정규직 중에 고용은 안정돼 있지만 정규직과는 좀 임금이나 승진, 복리후생에서 차이가 있는 이분들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걸 발표했고요. 예. 각종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발표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 계획 중에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뭐 비정규직인데 네. 근로할 수 있는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이제 고용은 예. 안정돼 있고요.
다만 이제 기존 정규직과는 좀 차별이 있는 이런 그렇죠. 분들을 무기계약직이라 불렀죠. 그렇죠. 뭐 고용은 안정돼 있지만 결국 뭐 비정규직이랑 그런 처우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혁신적인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전환 네.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총 20개 시사나 투자 출연 기관 중에서 무기계약직이 얼만큼 있는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11개 기관에 약 2,442명 정도가 대상이었고요. 이제 이분들을 이제 완전히 정규직화하는 이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무기계약직의 전환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뭐 시, 산하, 투자 출연 기관 등 공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취업 준비생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예, 그런 우려를 하시는 또 그 취업 준비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좀 알려진 거와는 좀 다르게요. 이제 우리 투자 출연 기관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은 기존에 이미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던 분들에 한해서 이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이 있는 건 문제다 이러면서 직군을 통합하는 방식인 거고요. 예.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기존의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 일자리로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정규직 일자리가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서 기존의 정규직을 뽑던 신규 이제 채용을 뽑던 공채를 축소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시사나 공사의 신규 충원 수요는 이 정책과는 상관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요. 예. 반대로 이런 면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분들도 이제 정년이 있거든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분들 60세 정년이니까 이분들이 이제 차례대로 이제 또 퇴직을 하세요. 나이가 좀 있으셔서. 그러면 오히려 이제 신규 입사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정규직 일자리가 적어서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했다고 하면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오히려 이제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서울시는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생활임금이라고 하면은 뭐 최저임금하고 뭐가 다른가 좀 생소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최저임금은 원래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건데 법으로 강제하는 건데 이제 최저선이죠. 이 이하로 주면 안 된다라는 최저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생활임금은 주로 이제 영국에서 처음 시작돼서 이제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임금인데 최저를 보장할 것이 아니라 생활이 가능한, 즉 서울 같은 경우는 또 물가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가계 지출이나 주거, 교육, 물가 수준을 고려해서 노동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임금을 이제 생활임금이라고 하고요. 예. 지금 17년도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8,197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7년도 최저임금은 6,470원이니까 이보다 약 한 1,700원 정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급으로. 예. 그러면 생활임금 적용이 누구에게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일단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투자 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이고요. 예. 시비로 100% 지원하는 이제 민간 위탁 노동자, 투자 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나 이제 서울에서 하고 있는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총 합치면 이제 11,500명 정도가 대상이고요.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에도 이 생활임금제를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이제 민간 쪽에 인센티브 정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현실적인 그 서울 시민들을 위한 대책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주 서울시 노동협력관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학무입니다. 예,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에 거기에 입주했던 기업들이 지금까지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을 위한 생산과 물류단지가 조성된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그 대체 생산 시설과 물류기지 역할을 할 복합 물류단지가 내년에 지어집니다. 우선 1단계로 파주시 탄현면 16만 5천 제곱미터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현재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에는 1,200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현재 40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이곳에 그 입주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예. 이곳에는 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그 제조와 물류, 또 그 비즈니스 센터, 연구개발센터, 판매센터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2단계로 그 파주 백성리에 협력업체 등 한 80개 업체가 들어서는 복합단지 조성도 추진됩니다. 개성공단의 갑작스러운 폐쇄로 그 이곳에 입주했던 기업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 그 생산 물류단지 조성으로 그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자, 부정척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때문에 국내 화훼 산업이 침체됐다고 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국내 최대 원예 유통단지가 조성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경기도 용인시가 그 남사면 화훼단지 일대 8만여 제곱미터의 그 원예 유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통과 연구개발, 테마파크 등 원예 산업과 관련한 모든 것이 망라돼 들어서게 되는데요. 현재 과천시에 있는 화훼단지의 그 400개 업체도 이곳으로 그 이전하게 됩니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해 9월 일명 그 김영란법 시행으로 특히 어려워진 국내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서 마련한 건데요. 국내 화훼 시장 규모는 그동안 그 매년 30%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예. 이 조성 중인 원예 유통센터에 화훼 선진국들도 참여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우선 그 네덜란드의 그 세계적인 화훼 그룹이 용인시와 협약을 맺었는데, 예. 그 원예 유통과 관련한 선진 시스템을 이곳에 적용해서 유통을 개선하고 판매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또 그 이탈리아의 원예 그룹은 원예 유통단지에 들어서는 테마파크 조성을 담당하게 됩니다. 용인시는 또 최근 루마니아와 종자 연구에 관한 협약도 맺었는데요. 과수 품종의 우수한 종자를 보유하고 있는 루마니아 종자 연구소가 이곳에 연구소를 설립해서 그 육종 분야 연구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예, 침체됐던 화훼업계가 다시 활력을 띠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성의 동탄 신도시 주변에 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다는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그 경기도 화성시가 동탄 2신도시 남쪽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벌써 그 1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 산업단지가 주택단지와 가깝기 때문에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화성시는 우선 자족도시 능력을 확보하고 공장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곳에 전자부품과 컴퓨터, 또 의료기기 등 50여 개 첨단 업종을 유치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인데요. 현재 9천여 개의 각종 공장이 화성시 전역에 난립해 있는 만큼 이런 산업단지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면 주민과 환경단체는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녹지가 훼손되면서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단독주택 용지와의 거리가 200m이고 또 그 주변에 아파트 29개 단지와 각급 학교가 44곳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논란이 되면서 단지 조성 심의가 그동안 2차례 미뤄지고 바로 오늘 경기도에서 3차 심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속히 결정돼야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항모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보스턴의 More Than a Feeling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